막 하나도 못 다 받고 안 이런 주고 건 너무 많이 장남한테만 몰아주는. 이런 건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잘하게 딸들이 더 잘해. 근데 아. 맨날 가지고 아버지 수발하고 막 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네. 결국은 자산은 다 장남한테 주댔대. 아 그러면 나라도 열받지.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유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오늘은 상속 제4탄 유류분제도의 끝판왕이죠. 유류분 반환 청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유류분 이게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류분이 침해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요.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유류분 이만큼 가져야 되는데 누가 딴 사람이 다 가져갔어. 유류분을 돌려달라. 즉 유류분 반환 청구. 그래서 그런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재산 처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네. 남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라든가 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법으로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남겨놔라라고 하는 네. 금액이 유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에서 유류분이라는 게 권리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이 저 자식 그 아버지가 저렇게 뜻을 했으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따르면 좋지 않냐라고 할 수 있긴 네. 한데 근데 어떻든 간에 법으로 정해진 권리니까 또 그걸 네. 또 뭐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 법을 보면서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네, 어쩔 수 없이 피는 피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오죽 미웠으면 아버지가 안 남겨놓으려고 했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평상시에 이런 말을 좀 표현이 벽짤지 모르겠지만 망나니 짓을 했길래 얘는 빼주고 빼라 아니면 뭔 재산을 딴 사람 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또 궁금했던 게 예전에가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그렇죠. 뭐 딸 막 하나도 못 딱 받고 안 이런 주고 건 너무 많이 장남한테만 몰아주는. 이런 건 솔직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진짜 억울할 수 있어. 그다음에 또 잘하게 딸들이 더 잘해요. 맞아. 딸들이 맨날 가지고 아버지 수발하고 막 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네. 결국은 자산은 다 장남한테 주댔대. 아 그러면 나라도 열받지. 이거는 좀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사실 유류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정말 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왜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왜 그 사람의 뜻에 따라야 될 것을 왜 갑자기 법이 그걸 강제해서 다시 또 뺏어 오느냐. 꼭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네. 그럼 이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유류분을 당연히 침해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간 사람이 당연히 상대방이 되겠죠. 뭐네. 그래서 유증 네.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보다는 단순히 그냥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먼저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아니면 유언을 통해서 누구한테 줘라, 더 많이 줘라라고 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재산에서 미리 결혼 때 집을 해갔다 뭐 이런 거 여쭤봤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상대가 형제잖아요. 예. 형제한테 달라고 했는데 형제가 이거 우리 집을 뭐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돈으로 줘야지 뭐.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중에 뭐 결국은 그거는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 우리가 판결을 받으면 순수히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강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민사라서 뭐 강제 같은 거 안 되는 줄 아니.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죠. 국가를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가서 그냥 막 때려가지고 돈을 뺏어올 수는 없잖아. 네네네. 그건 범죄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걸 대신해 주는 게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한테 내가 이렇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집에다가 경매를 할 테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저한테 배당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집을 팔아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받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되는구나. 예. 뭐 판결문 받았는데 안 줘. 네. 그럼 방법이 없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칼부로 다닌 거 아니에요. 또 받을 돈이 있는데 제가 안 줘. 그러면서 쟤는 나 돈 없어. 그러면 자기는 다 빼돌린 다음에 막 외제차 보고 다니는데 그 사람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니까요. 이런 경우 되게 얼마잖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이제 칼부로 나는 거지. 네,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새드 방지하기 스토리. 위해서라도 뭔가 강제 집행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청구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재판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해서 그냥 나 달라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 줄 때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의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증여받은 사람도 있고 유증받은 사람이 있어. 유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증여 유증의 차이. 네네네. 증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무상으로 권리나 이것을 이전해 주는 게 이제 증여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유증은 뭐냐면 그걸 유언으로 하는 거. 아.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장남 누구한테 줘라. 그래서 유언장을 쓰거나 뭐 그것도 유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유증이에요, 이게. 뭐 살아 생전에 그냥 이렇게 건네주는 건 그건 증여인 거고. 근데 그 또 구별할 게 뭐냐면 사인 증여라는 게 있어요. 네, 뭐지? 살아 있을 때 계약은 해. 대신 효과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효과가 발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효과가 없어. 네.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거 계약만 해놨을 뿐이지 효과가 없다가 네. 내가 죽음으로써 비로소 그 효과가 받아서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 뭐 종이 같은 거에다 써놓는 뭐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계약을 보통 해놓거나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래야 이제 계약을 왜냐면 해요? 그래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뭐 법원에 내야 돼요? 어디다 아니 그건 해야 아니고 이제 산호사는 계약서를 쓰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사인 증여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저기 유언을 통해서 증여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가 먼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아, 유언을 통해서 네. 증여받은 사람한테 먼저 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부족해. 네. 더 받아야 돼. 그런 경우에만 사전에 증여받은 사람한테 이제 또 청구할 수가 수 있는 있다는 거예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들으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럽은 반환 청구하는데 이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야. 이때 어떻게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있어. 네. 얘 A예요. 네. 유증을 유언을 통해서 이제 내가 줬거든 A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유언이 이루어졌어. 그 금액이 이제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미리 살아생전에 B한테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뭐 집 사라고 1,500만 원을 줬어. 네. C한테도 너 시집 간다고 하면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줬어. 증여받은 사람이 B와 C인데 각각 1,5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내가 유류분을 치매받은 사람이 치매받은 금액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내가 누군가에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유류분 내가 치매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라고 그랬죠? 유증과 증여 중에 아, 유증. 그렇죠. 그러니까 유증 받은 사람이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1,0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먼저 유증 받은 A를 상대로 청구해서 1,00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1,5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뺏어와요. 이렇게 네. 딱 뺏어와.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은 게 얼마야? 1,000. 500만 원 못 받았잖아. 500만 원, 네. 남았잖아요. 네네. 그럼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증여받은 사람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근데 금액은 똑같아. 1,500만 원씩. 그러니까 500만 원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절반씩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래서 어. 500, 남은 500만 원에 2분의 1씩이니까 250만 원씩, 250만 원씩.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증받은 A한테서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여받은 B와 C한테서는 각 250만 원. 250씩. 그래서 합쳐서 1,500만 원을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청구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요? 오래 걸리지 그건 않아요? 뭐 진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라져요. 보통 저는 뭐 이런 요새 거는 못 요새 받지 않나. 1심 소송이 못해도 6개월 이상 걸리니까 보통은 요즘은 1심 소송은 1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근데 이게 또 근데 이 반환 청구권, 이런 반환 청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거냐 아무 시기 상관없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 원래 권리 관계가 좀 빨리 끝나야지 내가 이제 이제 확실하게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네네네.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이 개시,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내가 반환해야 될 증여나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어. 저기 누구한테 유증했고 누구한테 증여했었네. 네. 그때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어쨌든 짧네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사망한 때로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어. 네. 그럼 또 못해.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그둘 중에 하나 먼저 도래하는 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10년이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실제로 유류분을 침해당하겠다 하더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다 시효가 있네요. 그렇죠. 모든 소송에서는 항상 준비할 때는 네. 뭐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네네네네. 민사에서는 소멸시효, 그다음 뭐 제척기간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네. 요걸 항상 검토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격언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가 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 뭐 나라가서 왜 그걸 내 보여주겠냐 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런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수익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여기 아마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이제 망인이에요. 네. A가 가족으로 자녀 B하고 C가 있어요. 네.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 원을 장남 B의 결혼 자금으로 줬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A 사망 후에 현재 A의 상속 재산이 얼마 남아 있냐면 예금이 1억 2천만 원 있어요. 네. 근데 또 채무가 6천만 원 있어. 그러니까 순수한 얼마예요? 그러면 순수하게는 남은 저희 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에서 6천을 빼면 네. 6천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6천만 원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장남인 저기 B가 야 6천만 원 남았으니까 우리가 공동 상속이니까 2분의 1씩 나누자. 그래서 6천만 원 나눠서 3천만 원씩 가졌어. 네네네. 근데 보니까 내가 좀 이상하냐. 왜냐면 저 형은 네.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저기 결혼 자금으로 네네. 2억 원을 받았거든. 아까 여쭤봤던 거. 어, 네. 받았단 말이야. 근데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남은 거로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게 공평한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찝찝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게 특별 수익자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특별수익은 뭐냐면 공동 상속인들 중에 네. 지금 생전에 뭔가 더 받은 게 있는 경우. 아, 사전 증여로 받은 증여로 받은 거군요. 경우. 네. 사전 증여든 아니면 유증이든 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럼 이 경우라면 나는 뭐 남은 거는 물론 똑같이 받긴 했는데 생전에 이미 더 받았단 말이야. 그럼 네. 내가 남은 예산에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C가 묻는다면 이때는 마지막 아버지가 뭐 유언을 하든 뭐 이리 준 거는 그거는 그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유류분이 내가 침해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침해됐다면 그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져봅시다. 네. 사망 당시,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에 남은 재산이 얼마냐? 네. 아까 예금 채권 1억 2천에서 6천만 원을 빼고 나니까 6천만 원이 남았죠. 네. 거기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증여가 받은 재산이 되는 걸 맞아요. 더하라고 그랬죠. 네. 증여 재산. 네. A 장남이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2년 전에 1억 원. 아, 네네네. 이 사망 2년 전에 1억 원에 증여받았어요. 1억 원을 증여받았고요. 네. 그거 얼마예요? 6천에다가 1억 원을 더하면 1억 6천이 되는 네.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상속빈의 유류분율, 그러니까 원래에서 2분의 1만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래가 지금 2명이니까 원래 2분의 1인데 1대 1이니까 네. 거기 다시 2분의 1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음. 근데 거기 그다음에 또 특별 수익은 뺀다고 그랬죠. 근데 네.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특별 수익 받은 게 없잖아요. 네. 원래 물려받은 재산에서 1억 2천만 원에서 그 증여받은 1억을 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채무인 6천만 원을 뺀 다음에 유류분 집 비율을 따지면 4분의 1이죠. 거기다 유류 그다음에 특별 수익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원래 유류분은 4천만 원이야. 근데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속 받은 게 3천. 3천밖에 안 해줬잖아요, 형이. 네네네. 그러니까 못 받은 게 얼마예요? 1,000만 원 못 받았죠. 1천만 원은 네. 그러니까 B한테 야 형 1천만 원 더 줘.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원래 상속 지분에 따르면 더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류분은 아까 뭐랬어? 상속 지분에 다시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확실히 그러니까 적어지네요. 그만큼 줄어들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라 아, 라는 차원에서 준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1,000만 원 갖다가 그렇게 의상할 바에는 양말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네. 간편하게 계산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1천만 원이라고 한 거지. 그쵸. 이게 만약에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아니, 그렇죠. 그렇긴 아버지 재산이 되게 많아. 네. 한 번 100억을 남겨놨어. 그러면 이제 피 터지게 싸우죠 그때부터. 아, 근데 그래도 2분의 1이면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적은 금액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2분의 1 하더라도 굉장히 커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뭐 그거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억울하다 아버지가 진짜 이 가부장적인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살아생전에도 그러시더니만 돌아갈 때까지도 다 지금 그러니까요. 형한테만 준다. 이 억울하신 차남 이하들, 차남과 그 딸들 억울하시면 꼭 유류분 청구를 네, 하시기 유류분 바랍니다. 청구를 유류분 하시는 반환 걸로. 청구를 하시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2분의 1만큼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유류분 이 제도라는 게 결국에는 가족들 간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피 터지게 싸우죠. 가장 더티한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속은 대부분 다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상속 관련된 재산에서는 진짜 남보다 못해요. 아주 많이 양보가 아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특히나 원래 상속인들끼리는 어느 정도까지 형제자매니까 좀 이렇게 양보하더라도 그 밑에 자식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버지 왜 양보해? 엄마 왜 양보해? 왜냐면 그 재산이 결국 자기께 되긴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타협이 없어요.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냥 왼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물론 가끔은 진짜 네. 가끔은 정말로 원만하게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끝까지 판결까지 가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와.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합의가 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조정 과정에서 이제 너무 또 이제 남보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근데 돈 앞에서 근데 장사 없다고 돈이 좀 액수가 좀 커지면 오히려 더 피 터지게 싸우죠. 혹시 이제 과거보다 현재가 더 많아졌나요? 그렇죠. 옛날에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왜냐면 가족 간의 이 관계가 좀 끈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친척이더라도 뭐 아니면 형제자 뭐 이모 고모라도 그냥 남이야 거의 그냥 어떨 거의 뭐 경우에. 개인주의가 그래서 뭐 거의 뭐 왕래도 안 하고 있는데 상도 받았다고 하니까 뭐 형제자매들이야 뭐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친분이고 어쩌면 가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단계만 내려가더라도 이건 거의 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옛날에 뭐 이모 고모 해서 뭐 되게 가까운 걸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남보다도 못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앞에서는 뭐 가족이고 친척이고 별로 잘 없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은 다 쓰고 돌아가시라. 이게 오늘의 신신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으세요. 그냥 있을 때 다 쓰시고
그렇게 재밌게 사시다 가시는 게 낫지. 결국 그거 자식들 위해서 남겨놓다고 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 싸움만 나고 그냥 가족 간 붕괴만 일어나요. 이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셨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사연 보내주세요. 모든 사연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